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금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을 감당할 수 없고 마인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타를 할지 또 스윙 매매를 할지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단타 매매를 하려다가 손실 나면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서 금방금방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도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한다면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요인, 즉 마인드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관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인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의 기준과 원칙을 꼭 만들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바로 기법인데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기법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싶어하고,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고수들의 기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때 더 중요한 것은 기법이나 종목보다는 마인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종목이나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나고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납니다. 왜 그러냐? 상승할 때 사게 되고 하락할 때 겁나서 손절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공포감과 투기 심리를 자극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페이스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들의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 나도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은 이 손실을 확정하기 싫기 때문에 원금이 생각나고 절대 손절을 안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구조적으로 9번 성공해도 마지막 한 종목에 손실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종목에 물려서 가져간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 투자의 기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직선은 기준선입니다. 주가가 기준선 위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기준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고, 역시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이탈할 때 매도하고, 그리고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2배, 3배 가더라도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매하지 않고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은 이 종목이 상승할 경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 때 나옵니다. 종목이 하락할 경우에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박스를 예상하고 매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도하고 두 번 수익을 냈지만 마지막에 내가 매수한 물량, 마지막에 내가 매수한 이 물량은 뭐예요? 절대 안 팔겠죠. 언제까지 가져갑니까? 올라올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매매가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매인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다 끝나는 매매죠. 하지만 정반대로 내가 손절을 두 번 하더라도 이때 두 번 하더라도 마지막 이 상승으로 인해서 내 손절 두 번은 다 메꾸고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0종목을 매매할 때 3종목이 5% 이상 수익이고 3종목이 3% 이상 손실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이고,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서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제한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는 5%에서 무조건 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수익은 15%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손실 보면 안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손실은 뭐예요? 무제한이죠. 예. 손실은 무제한이다.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물론 3% 이상 10% 갔다가 다시 수익 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 손실 나는 종목 중에서 한 개 정도는 큰 폭의 손실 나겠죠. 그리고 언제 회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개 정도 큰 폭의 손실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을 다 상쇄시키는 큰 폭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반면에 내가 손실을 제한한다고 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3%에 다 팔 거야. 그러면은 손실은 마이너스 9% 확정. 수익은 내가 팔지 않을 거야. 내 기준점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팔지 않을 거야.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물론 5% 이상 올라갔다가 다 빠져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은 큰 폭의 수익이 납니다. 100% 이상 수익이 나겠죠. 가져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손실은 제한시키고요. 수익은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익을 제한시키고 손실을 무제한으로 내가 열어둔다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절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종목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추세매매 상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기간을 좀 줄여서 단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의 경우 내가 목표가 2% 수익이라면 손실은 1%는 제한해야겠죠. 그래야 3개는 6% 수익이 나고 3개는 3% 손실이 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단타로 수익을 2% 청산하는데 손실도 2% 본다거나 손실은 3% 본다거나 이러면은 단타로도 구조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손절하는 금액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목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와 원칙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